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요 며칠 제가 개인적인 일정들이 저녁에 계속 잡혀 있어서 제가 방송을 좀 자주 못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내일도 또 일정이 있고 또 모레도 또 있는 관계로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을 꼭 내서 방송을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주 특별한 어떤 기사 내용 같은 것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업비트에서 이렇게 보시는 대로 좀 리플도 간만에 XRP도 움직이고 있고, 뭐 에이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6월 그 고점도 넘어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상당수 많이 올라간 코인들도 있고, 뭐 XRP는 사실 거의 안 오른 편이죠. 그렇게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뉴스라고, 좀 간만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월달 이후로 지금 움직이니까 거의 한 5개월 만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하실 텐데, 제가 좀 중간에 다 잡아드리는 마음과, 아직 뭐 사실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확연하게 상승장이다 딱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메이저 이더리움이나 XRP 같은 시총 한 2위, 3위, 뭐 4위, 5위 이런 것들이 뭐 한 일주일에 한 30%, 50% 정도는 올라주는 그런 장이 나와야 정말 진정한 이제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좀 가볍게 섣부르게 상승장이 왔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약 상승장이 오면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도에 실패하시고 했던 것들, 제가 어떻게 매도를 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고, 그리고 체인링크 관련해서도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체인링크가 도대체 뭘 하는 코인인데 어떤 실사용이 있길래 이렇게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그리고 XRP 차트 보면서 한번 또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우선 이런 식으로 뭐 에이다, 뭐 XRP, 뭐 이렇게 XRP도 한 8% 정도 오르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뭐 지난 6월이 이때죠. 이때가 115원인데 이미 넘었어요. 넘어서 지금 다음 고점으로 볼 수 있는 거의 한 30원 정도 선까지 아마 여기서 뭐 조정을 받고 가든지 아니면 바로 가든지 뭐 움직이겠죠.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뭐 에이다를 사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니까 절대 매수를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저도 에이다 보유하고 있어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코인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수많은 플랫폼 코인 경쟁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격들이 이렇게 다들 움직이고 있는데, 뭐 XRP는 이따 차트도 설명드리겠지만 아직 사실 별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XRP에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것들을 보실 때 조금 호흡을 길게, 뭐 지금쯤 막 많이 오르는 거 지금 사신다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하시면 실패하시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에 때가 되면 XRP 차례가 되면 가기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너무 조바심 내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관련된 거는 제가 한번 방송 끝부분에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XRP 차트를 보면서 다음 기사로는, 네, 이미 발행 논란 코스모 코인 퇴출되나 업비트 10일 상장 폐지,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 코스모 코인이 그 뷰티 블록체인 쪽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뭐 대표자분도 송호원 대표자분이라고 하네요. 이 송호원 대표는 지난달 30일 공식 채널을 통해 2020년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1억 1천만 개를 추가 발행했고, 공유하지 못한 발행 물량도 3억 4,900만 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유저들한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 그리고 뭐 여러 이제 투자자나 사람들한테 공유하지 않고 물량을 조용히 백으로 뒤로 발행을 한 거예요. 그게 거의 3억 4,900만 개나 이제 뒤로 발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고, 이거는 이제 업비트 상장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출처가 용도가 불분명한 코스모 이미 추가 발행 및 사전 공시 미이행,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다. 업비트 상장 요건이 안 된다 해서 퇴출을 시키는 건데 이게 공시에 따르면 뭐 코스모 발행량이 거의 11억 개 뭐 이 정도인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3억 거의 5천만 개를 했으면 그러니까 뭐 한 40% 가까이를 발행을 한 건데 이거를 말 안 하고 조용히 뒤로 발행하고 이게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파트너십 진행 등 활용처를 넓히기 위한 사업적 용도 및 투자 및 사용됐다. 결국에는 이게 토큰 팔아가지고 사업 자금으로 썼겠죠. 물론 이제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일단은 뭐 방법 자체가 이거를 숨겨가지고 할 일이 아닌데 결국에 조금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것을 어떻게 보면 작은 거 잡으려다 하다가 이제 큰 거를 놓쳐버린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사실 이런 거를 공개를 해서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물량 발행했다라고 하고 사실대로 현재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사업 이제 자금이나 마련 위해서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잘 하겠다. 그래서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다 문제가 터진 케이스 같고 이런 것들이 알트코인들의 사업이 잘 안 되는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코스모 코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코인들이 그런 위기에 빠진 것들이 많을 거고 실제 재단이나 개발팀에 돈이 없는 경우들. 그래서 앞으로 요번 이제 뭐 알트 불장이 오기 전이나 아니면 뭐 불장이 오고 나서도 수많은 사라지는 코인들이 정말 많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하실 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주식도 똑같잖아요. 기업이 재무 상태가 안 좋고 계속해서 영업 적자를 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회사에 돈이 없는데 회사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직원들은 월급을 못 주고. 그럼 역시나 개발이 안 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코인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코인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갖고 뭘 만드는지랑,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그 회사가 재무 구조가 대략 재무제표가 공개가 안 되잖아요. 상장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략 초반에 한 뭐 아이콜을 했거나 아니면 초반에 자금 물량을 얼마나 했거나 뭐 투자를 얼마나 받았거나 이런 내용들 기사를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고 개발팀의 대략 수량을 계산을 해요. 사람의 몇 명인지. 그러면 대략 몇 년 동안 지금 개발을 하고 했을 거에 대한 거를 대략 계산해 보면, 인건비를 해보면 대략 돈이 보수적으로 그거 잡으신 것보다 한 1.5배는 더 높게 잡으셔야 되고, 그렇게 잡아보시면 회사가 현재 대략 현금 보유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상태가 좋다 안 좋다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들 중에 뭐 수많은 것들이 앞으로 상장 폐지도 되고 할 텐데 결국에는 개발하는 팀의 자금 여유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체인링크죠.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체인링크인데 보면 가격이 2019년 뭐 한 이때 좀 낮을 때 6월 뭐 한 이때로 보면 거의 한 220원 뭐 한 리플 가격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6천 거의 뭐 한 6, 7천 원 되죠. 이 정도면은 거의 지금 달러 가격이니까 지금 가격이 몇 배가 이게 오른 거냐? 그냥 뭐 한 이쯤부터 계산을 해 볼게요. 대략 이렇게 하면 거의 2,500%예요. 2,500%가 오른 거니까 뭐 한 25배 정도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결국에 이 체인링크가 뭐 시장에서 유망하고 실제 사용도 되고 그리고 비전이 있는 쪽의 블록체인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뭐 오르는 거겠죠. 아무리 뭐 세력들이 당연히 조작이 들어가 있긴 해도 그 비전이 없는 곳에는 이렇게 조작을 해도 탈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 뭔가 비전이 있는 곳에 이런 조작을 해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그럼 체인링크가 어떤 거를 하냐라고 보면 여기 보면 오라클 문제 해결에 모든 경제 영역에 블록체인 적용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라클 문제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오라클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딱 보면 한눈에 아실 수 있어요. 이제 블록체인, 오프체인과 온체인이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 블록체인에다가 무슨 정보를 기입을 해서 하나하나 블록체인을 연결해 갖고 그게 해킹되지 않고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쉽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기 전 오프체인, 이제 온라인이 아닌 상태에서 가령 뭐 투표 같은 거를 좀 예를 들어볼까요? 투표. 네,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라클 문제 좀 투표로 이야기를 보면 A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A 후보는 C에게 코인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부지의로 B 후보가 승리했다고 잘못 입력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스마트 계약 조건에 따라 엉뚱하게도 D 코인이 이제 그 조건이 꼬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면 블록체인에 기존의 선거를 투표를 해서 뭔가 A 후보가 이기고 B 후보가 이겼다. 그래서 블록상에 그에 해당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후보가 이겼는지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면 기록하는 뭐 AI든지 그게 사람이면 고의로 잘못 기입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잘못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중간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거를 이제 오라클 문제라고 범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안에 정보가 기입돼서 블록이 생성되는 그 과정을 가기 전에 이 기입하는 블록체인 안에 정보를 기입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그걸 이제 오라클 문제라고 하는데, 이 해당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이제 깊게 들어가면 정말 많아요. 뭐 하드웨어 문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오라클 문제는 센서로 가령 뭐 날씨와 온도 막 이런 거 기상청이 만약 블록체인 기반의 뭔가 쓴다라고 하면 외부의 기상청 데이터의 센서로 자동으로 블록에 오늘 날씨가 어떻고 습도가 어떻고를 기록을 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 센서가 고장이 나서 블록 자체 생성이 됐는데 그 정보가 그날 정보 자체가 날씨 정보가 잘못 기입된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의 센서의 문제로 인해서 하드웨어 오라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소프트웨어 오라클 문제는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제 자료 수집을 하는 뭐 봇이나 빅데이터 분석기,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뭔가 데이터를 가져다가 하고 하는 데서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 거죠. 뭐 선거에서 A 후보와 B 후보 중에 누가 이겼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인터넷 뉴스, 뭐 게시판 댓글, 블로그 이런 것들 다 데이터 수집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파악을 해서 빅데이터로 A 후보가 승리했다고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가짜 뉴스들을 만약에 많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판단했을 경우에 잘못된 걸 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소프트웨어 오라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블록체인 세상이 되면 뭐 지금 디파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제 송금하는 XRP도 있고 정말 블록체인 분야는 엄청 많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뭐 비체인 같은 경우는 뭐 명품에다 그걸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뭐 투표에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경영 컨설팅 쪽에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인구조사 같은데 블록체인을 쓸 수도 있고 정말 수많은 곳에다가 사용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체인링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오라클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오프라인에 있는 정보들을 블록체인 온라인으로 옮기는 과정 안에 발생하는 오라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이제 체인링크인데 그 체인링크가 제일 많이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지금 노하우도 쌓이고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체인링크를 지금 절대 사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매수 추천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XRP 차트를 보면서 매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지금 XRP가 지금 여기 이렇게 고개를 빼꼼 올라왔죠. 그리고 이거는 전체 이제 큰 로그 차트예요. 채널상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게 어디까지 가다가 올라갈지 요번에 뭐 지금 이렇게 빼꼼 했는데 300일선에 해가지고 안착을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알 수 없죠. 그죠? 이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죠. 갔으면 좋겠죠. 뭐 요번에 이렇게 가다가 또 리또석 하고 또 빠질 수도 있죠. 이거는 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요. 요번에 그 주식시장 미국 뭐 다우 S&P 500 이런 이제 나스닥 이런 것들하고 만약에 그것들 주식시장이 횡보를 하는 와중에 상승이 오면 좋은 거고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서 같이 커플링으로 같이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하면 XRP도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버틸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투자 체력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투자 체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꼭 써야 될 돈 같은 경우는 적당히 정리를 하셔서 돈을 들고 계신 게 올라갈 때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당장 한 다음 달에 써야 될 돈까지 다 넣어놓고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올라갈 때도 심리가 불안해서 크게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한 1, 2년 정도 두실 수 있는 돈을 두면 그냥 작은 돈이라고 해도 정말 많이 올라가면 큰 돈이 되거든요. 그걸 다 먹을 수 있으면 웬만큼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뭐 한 어깨 정도까지만 해도 큰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투자 체력이 없으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할 때 이런 데서 다 털려요. 마음의 심리가 불안해서, 심리가 그 체력이 안 돼서 못 받쳐주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거리 경주 같은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또 힘든 마라톤이에요. 빨리 뛰었다가 뭐 갑자기 천천히 빠지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못 버텨내요. 체력이 없으면.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이 차트로 좀 돌아와서 지금 현재가 뭐 어디냐라고 보는 게 사실 뭐 우리가 하도 리토속 당해서 이렇게 빼꼼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평선들은 굉장히 사실 좋아요. 지금 300일 이평선이 거의 250원 정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300일이 엄청나게 낮게 내려와 있죠. 그리고 지금 200일 같은 경우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평선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지금 진짜 한 250원까지만 요번에 만약에 해서 올라가줘요. 올라가서 안착을 했다가 깨고 뭐 한다고 하면, 이러면 출발할 수 있는 요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뭐 리또속이 하도 속이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이걸 좀 보면, 굳이 이때랑 프랙탈로 어디냐라고 찾아본다고 하면 이때 이제 올라오는 이때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며칠 이내로 막 이런 큰 변동성을 보인다. 그리고 지금 300일 이평선이나 200일을, 이 300일하고 200일 이평선의 그 지금 배열 자체는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은 300일이 위에 있고 지금은 이제 200일이 여기는 위에 있는 상태인데, 변동을 막 주다가 어느 정도 안착을 한다. 이때 이럴 때 안착을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슈팅을 나오고 한번 쉬었다가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나오면 뭐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굳이 보면 한 요쯤 되는 것 같다라고 보시고, 그래도 뭐 지금 변동이 지금 시작됐으니까 한 7월 한 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XRP도 관심 갖고 그냥 지켜보시면,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투자하시면 깡통 차시기가 정말 쉽상이니까, 혹시나 지금 방송을 처음 들으시거나 아니면 몇 번 안 들었는데 XRP 나 투자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금 투자하셔서 나 빨리 돈 벌 수 있겠다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 깡통 차실 거예요, 상승장에. 그러니까 투자 안 하신 분은 절대 지금 손대시면 안 돼요. 지금 손대셨다가는 거의 2017년에 불장 때 들어와서 한 3년 동안 고생하는 걸 경험하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매도 계획에 대해서, 제 매도 계획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매도 계획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가격이 해서 이제 올라가요. 만약에 이제 해서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갖다가 뭐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가격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37,000원 제가 그냥 그려놓은 거니까 와 37,000원 갖다 희망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올라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매도 계획은 어떻게 잡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같은 이유인데, 여러분들의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욕심.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욕심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나는 내 가진 물량 한 10만 개라고 할게요. 10만 개를 최대한 꼭대기에 가서 한 번에 다 팔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매도에 실패를 하고 매도를 잘 못하고 매도를 어려워하시는 건데, 매도를 하는 그냥 쉬운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고점은 대략 보잖아요. 그럼 난 정고점 가면 대략 뭐 지금에서 정고점 간다면 거의 20배죠. 나는 20배를 먹어도 난 전혀 아쉬울 게 없어. 물론 근데 여기서도 더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세요. 그래서 난 더 가면 속이 아플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쉽게 그냥 나는 XRP가 진짜 길게 보고 난 물량을 들고 가고 더 갈 것 같다라고 하시면 내 물량의 뭐 한 50%에서 30% 아니면 뭐 적게는 20% 아니 더 적게 10% 정도는 정고점 근처에다가 그냥 미리 자동으로 매도 예약을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10% 아니면 20% 걸어 놔요. 그럼 여기서 그냥 내가 장을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 불장 때 정신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팔았으면 되는데 못 팔았네, 또 떨어졌네, 그때 팔걸, 이 생각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원칙대로 계획했던 대로 정고에다가 한 10% 20% 30% 50% 거셔도 되고 그냥 걸어 놓으면 여기까지. 당연히 딴 것들 지금 막 엄청 정고 뚫고 올라가면 XRP도 언젠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팔리겠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내 물량이 팔렸어요. 그러다가 맞고서 더 올라가요. 그러면 나머지 물량이 있어서 좋은 거고, 만약에 여기 정고 근처에서 하다가 또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셨던 것 중에 원금은 빼두고 나머지 물량 중에 일부를 또 대략 생각하는 저점에 그냥 조금씩 또 사는 거예요. 분할 매수로. 이때도 분할. 그러면 이때 분할로 샀는데 좀 더 빠져요. 그럼 또 좀 사고 분할로. 만약에 이때 덜 샀는데 올라가요. 그럼 나머지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게 또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그냥 툭툭툭 팔면 대략 만약에 이만큼의 다음에 이제 상승의 산이,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나갈 마운틴 산이 뭐 이만큼에서 뭐 이만큼 나왔다 칠게요. 뭐 한 10,000원 정도 더 치면 대략 뭐 한 이쯤에 다 매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면. 왜냐면 여기서도 좀 팔고 그 다음에 또 정고 넘어간 이때도 걸어 놓을 거고 이때도 걸어 놓을 거고 말도 안 되는 뭐 한 이때도 다 걸어 놓을 거 아니에요. 이때 물량 안 팔리겠죠. 그러면 대략 대부분 한 50% 70% 물량 이때 정도 팔아요. 그러면 설령 여기서 꼬꾸라 박아도 여러분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남겼기 때문에 또 다음에 투자 마인드가 생겼으니까 여기서부터 분할로 사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걸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나는 꼭대기에서 나는 세력만큼 이익을 보고 싶다. 난 세력하고 똑같은 수익률을 가지고 싶다. 뭐 세력이 이때 여기에 팔아요. 그러면 나는 세력하고 비슷한데 팔고 싶다. 나 여기서 팔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세력은 이 시장 만드느라고 돈도 뭐 한 수십조를 썼을 거고요. 뭐 몇백조를 썼을 거고. 그리고 세력은 이거 하느라고 AI 컴퓨터도 다 세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언론 컨트롤도 해야 되고, 수많은 거 다 해요. 그리고 싸게 매집하려고 고생 진도 빼면서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세력보다 싸게 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력하고 같은 가격에 팔려고 그러면 당연히 세력도 사람이 하는 건데 세력이 화가 안 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이미 일단 상도덕을 위반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일단 상도덕이 안 맞잖아요. 나는 그만큼 에너지나 돈이나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았는데 난 세력하고 똑같이 벌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세력보다 당연히 좀 비싼 가격에,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는 감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드렸고,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도 꼭대기가 아니라 그냥 뭐 이쯤에 팔아도 되고 이쯤에 팔아도 되고 이쯤에 팔아도 되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 차이가 크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서 샀으면 사실 배율 자체는 엄청 크니까요. 그러니까 분할로 계속해서 팔면 대략은 이쯤에서 한 갖고 있는 물량이 60% 이상은 여기서 팔아요. 그러면 나머지 물량이 뭐 이쯤에 걸어놔서 여기서 못 팔았어요. 그러면 30%의 물량을 들고 가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못 팔고 추세가 꺾였네 내려와요.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원래 내가 팔았던 여기서 나머지 물량 다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이만큼이 여기서 거의 확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깨에 팔고 나오실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매도를 늘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의 전제는, 여러분은 나는 세력하고 똑같은 거의 머리 꼭대기에 팔아야지 수익을 극대화해야만 해. 나는 대부분의 물량을 다 팔았다가 다시 빠지면 다 샀다가 이걸 반복해서 내 도박하는 능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승장에 오히려 돈을 못 벌고 깡통이 나오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유나 아무런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 하는 그 탐욕만 안 부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될 거야, 나는
수만 명 중에 나 한 명인데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세력을 이기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매도장에서 이런 상승장에서 매도를 대부분 잘 못하고 그냥 아니면 매도를 했다 샀다 하면서 계좌가 녹아가는 과정을 겪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도는 사실 어렵지 않다. 그냥 지금이라도 저도 업비트에 지금 그냥 대충 정고점에 얼마 걸어놓고 일부 물량 걸어놓고 걸어놨거든요. 그냥 툭툭툭 걸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생각 안 해도 여러분들 아마 부자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시장 당시에 막 움직이는 걸 보면 세력이 엄청나게 현혹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견디셔야 되는데 막 올라갈 때 보고는 이때 매도는 건드리지 않아요. 이미 나는 계획 다 해둔 대로 걸어두기만 했어. 그러면 세력이 아무리 흔들고 밤에 막 흔들고 새벽에 난리를 쳐도 그냥 적정 가격에 걸어놓은 데 되면 팔리니까 여러분들은 뭐 세력한테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매매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정말 그 단타나 차트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최대한 정고점에 팔고 나오시는, 이제 보통은 최대 끝까지 갔다가 여기서 꺾여 나갈 때 이쯤에서 팔고 나오거든요. 이제 차트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팔고 나와요. 이런 자리에서 추세가 꺾인다 이런 걸 이제 분봉이나 이런 걸 보고 이때 팔고 나오시는데 여러분은 그럴 능력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들고 있어 안 팔고 가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그냥 미리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미리 적당한 뭐 정고에 뭐 몇십 프로 걸어두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얼마 걸어두고 그냥 걸어두시고 그냥 지켜보시면 웬만큼 알아서 잘 팔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번에 만약에 정고를 안 가고 한 2,000원 갔다가 내려가면 어떡하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그러면 2,000원쯤에도 한 5% 물량 정도 걸거나 10% 걸어두시면 되죠. 그것만 해도 거의 10배잖아요. 뭐 아니면 1,000원에 좀 걸어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 본인이 설정하기 나름인데 결국에 모든 것은 본인이 내가 얼만큼 더 극도로 수익을 다 먹으려고만 안 하는 그것만 포기하면 정말 돈을 벌 수 있는데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다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는다. 그게 투자에 있어서 진리거든요. 다 먹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먹고 빠르게 돈 벌려고 하면 정말 빠르게 돈을 다 잃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심하신다고 하면 요번 만약에 알트 불장이 오고 아니 요번에 안 와서 또 몇 개월 아니면 1년 안에 이렇게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요번에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두시고 다음 상승장 때도 또 여러분이 요번에 익히신 투자 마인드로 똑같이 투자를 하셔서 이런 막 환호하는 장에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하겠죠. 다음에는 이럴 때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충 뭐 이쯤부터 슬슬 들어오면 이쯤부터 슬슬 들어와서 매집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셔라, 그 얘기를 드리고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